네, 월가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욱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졌다고 계속 저한테. 우리가 주말 쉬고 오는 동안에 갑자기 미국의 이제 셧다운이 임시지만 이제 종료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소식 듣고 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진실을 밝혀지리라 믿고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진실이 있어요? 어떤 의혹도 진실이야? 아닌데. 자, 첫 번째 인터뷰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입니다. 미 행정 공백은 전 세계 안보 공백이다. 탈레반, 북핵 등 잊어선 안 될 존재. 워싱턴, 베트남 평화협정 잊었나? 이제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외신에서는 낸시 펠로시의 압승이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하고 둘이 이제 밀실에서 회담을 했는데 트럼프가 국경 장벽 예산안 먼저 일단 가야 된다. 낸시 펠로시가 일단 셧다운 풀고 거기다가 국경 장벽 예산안 붙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낸시 펠로시의 주장대로 트럼프가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셧다운을 종료할 3주짜리 스탑갭 빌 예. 법안을 이제 서명을 했죠. 이 낸시 펠로시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78세 오, 현지 요즘 나이로 많으시네요. 우리나라로 하면 80세예요. 40년생이니까. 와, 근데 뭐 아직까지도 뭐 이 아름답네요.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 연예인으로는 동갑내기 중에 최불암 씨, 최불암 씨. 삼이자 씨 어. 돌아가셨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은 이주일 씨, 그다음에 이소룡 이런 사람이 이소룡. 와, 엄청 정정하시네요. 옛날 사람인데 진짜 정정하다고요. 아. 그 정정하다는 표현이 아니, 여든이시면 정정한 거 맞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안 좋아야 당연한 사람이 좋다는 걸 할 때 정정하다고 좀 뭐 쓰는 거 먹지? 아니에요? 뭐 먹나? 아니 정정하다고요. 철인 3종 경기 우승한 사람한테 정정하다고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네.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이 어쨌든 받아들여졌는데 미국의 이제 셧다운으로 인한 행정 공백은 곧 전 세계의 안보 공백이다 이렇게 막 이제 주장을 했다고 전 언이에요. 이건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했잖아요. 근데 탈레반이 이제 거기서 설친다. 그다음에 북핵도 지금 아직까지 포기가 안 된 상태.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베트남에서도 이랬잖아요. 그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이제 월맹군이 쳐들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런 교훈을 이전을 해서 트럼프를 조금 혼내는 이런 이번에 여론이 좀 많았다고 해요. 우리 유로 앵커는 오래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짧고 굵게 하고 싶어요? 일을? 아, 나는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그럼 낸시 펠로시를 뒤를 이어서 아직 50년 남았네요. 50년은 너무 많이 그 고등학생 저희 나이로 그 잡았는데. 라이징 스타에서 그 홍콩에서 파는 그 항산화제 있었잖아요. 아, 네. 있었죠. 구해가지고 먹어볼까. 본인이 직접 임상을 네네네. 제가 가져가고 먹어볼게요, 나서는. 제가. 근데 우리 저- 글로벌 랩 앵커들은 이 정도입니다. 본인의 몸을 던져가지고 홈쇼핑처럼 네, 주식을 다 사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게. 라이징 스타 종목에 나온 제품을 내가 먹고 내가 늙나 안 늙나까지 확인할 정도로 그럼요, 우리는 그럼요. 이 정도 책임감 있는 할 수 방송. 있어. 그 라이징스타 종목 중에 그 화장품하고 그 뭐 먹는 거 이런 거 진짜 저는 되게 문의 많이 받았어요. 그 주식보다 그거 뭐냐고 아니, 어디서 어디서 파냐고. 사냐고. 어디서 파냐고. 그 주식을 일단 사보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랑 주식이 잘 하시라고. 가면 이 제품도 괜찮고 나고 그때 제품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주식을 먼저 사는 걸로 그러면. 기세전라. 네. 1달러를 하죠. 네. 자, 네, 두 번째 다음 이야기 인터뷰죠. 네. 또 보겠습니다. 페더레이티즈 인베스터스의 스티브 샤버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셧다운 임시 종료. 자, 계산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최장 기간 살해 연구가 없다 함정에 주의해라. 자, 금융에서 유통 소비까지 심리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단은요. 유통 소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고 일을 못 하니까 거기는 이제 미국은 다 주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급여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금융은 왜 들어갔냐? 이게 이제 월가에서 M&A를 하거나 뭐 혹시 회사를 증자하거나 아니면 IPO 신청해 놓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페이퍼워크가 이게 있으니까. 지금 멈춰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신청이 한 달째 지금 밀려 있는 거.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아가지고 뭐 꼭 필요한 건 물론 카드로 샀겠지만 근데 뭐 호텔 레저 이런 분야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당연히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자녀들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이 아까 유로맨커 시황에서 얘기하셨지만 셧다운 기간치고는 최장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셧다운 15일에 뭐 금액 얼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사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추산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함정이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신 대로 금융하고 유통소비의 심리 훼손을 불가피하고 1월 소비 심리 모든 지표들이 이제 다 이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심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하드 데이터는 뭐 저기 산업 생산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뭐 소매 판매 이런 게 이제 하드 데이터인데 이게 2월 초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원래 한 달 지연이잖아요. 그때 심리 지표가 생각보다 꽤나 안 좋을 수 있다는 데 주의를 하자 이거였죠.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요거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약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렇죠. 셧다운이 된다 그래서 뭐 진짜 주급이 안 나오고 이런 거를 정부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철법통 때문에 하는 거고 안정적이어서 하는 건데 여기 미국 공무원들은 뭐 셧다운이 된다 그래가지고 주급이 안 나오고 이게 진짜 참 상상할 아니 수 없는 일 우리나라에 같아요.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뭐 청소하는 분 뭐 네. 거기 사무 보는 분들 다 주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진짜. 아 정말요? 의정부 부대찌개가 안 팔렸다고 어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나 대사관도. 그게 작년에 제가 요 셧다운 기간 중에 괌에 이제 괌에 계셨죠? 있었잖아요. 미국령. 거기 이제 리디티안 해안이나 이런 쪽에 못 들어가요. 아, 이 예, 그쵸. 시큐리티 가드가 예, 예. 근무를 못 안 하니까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 사람들조차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공항에서는 어땠나요? 이미그레이션 같은 건 다 비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나요? 공항은 그래도 뭐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올 최소한의 사람들은 그런-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국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 쉬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네. 피해가 직접 있군요. 있어요. 깜짝 놀랐죠. 아 이번 주에 거기 갔다가 다음 주에 이제 뭐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요? 막 이렇게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열렸어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러네. 피해가 실제 진짜 피해가 있긴 있네요. 네. 피해가 있어요. 나올 만한 것도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게 또 무역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인터뷰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블룸버그 백악관 출입 기자 제니 레넷입니다. 미 냉온탕 전략을 구사한다. 냉은 윌버로스, 오는 스티브 무누신. 금주의 목금 미중 무역 대표부 고위급 회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여기 잠깐 끊을까요?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이 발언 중에서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far away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엄청 멀다고 했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아니다. 거의 다 왔다.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아, 진전이 있었고 있었다. 네. 앞으로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미중 무역 대표부 회담이 있고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에 가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다. 당연히 뭐 제일 좋은 거, 중간, 제일 나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무슨 열심히 시나리오인지 이분이 말씀해 주셔야죠. 예. 저 취재했는데 네. 세 가지 시나리오 한번 들어볼까요? 뭐죠? 아, 밑에가 세 가지 네네. 시나리오네요. 제가 읽을게요. 네네. 첫 번째 시나리오, 양국 합의. 트럼프, 시진핑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개혁 의지, 미국이 인정하면서 양국 시간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 시 트럼프 즉시 공격 모드. 이거 무섭네요. 지금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자체가 진짜 냉온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긴장되네요. 예, 네. 앞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냉온탕이 이게 뭐 건강 목욕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냉온탕 잘못하면 이거 푹 막아줘요 진짜.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 게 저 그 목욕탕 냉탕 온탕 중간에 난간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네. 눈 떠보니까 왜 왼쪽 그랬죠? 팔다리는 온탕에 들어가 있고 예. 오른쪽 팔다리는 냉탕에 들어가 있어요. 반신욕 술 때문이고. 좌우로 반신욕을 했는데 사실은 술 먹고 거기 그냥 쓰러진 거였잖아. 네. 입이 맞죠? 이렇게 살짝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죠. 냉온탕이 그렇게 위험한 건데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양국이 어떻게든지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양국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이게 발효가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시진핑, 트럼프 둘 중 누구 하나도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우리가 손해야. 예. 이러면 아무리 100만 번을 합의를 해도 결국은 쓸모가 없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이제 시진핑보다는 트럼프가 딴지를 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사실은 요게 증시에는 가장 호재라고 봐요 저는. 어허. 중국이 이제 개혁 그렇죠. 의지는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수출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량을 점차 늘려가지고 양국 간 무역 수지가 완전히 똑같이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겠다잖아요. 근데 당장은 힘드니까 계획을 제시할 텐데 일종의 뭐 무역 수지 적자 상환 계획. 이게 미국이 이걸 보고서 얼마나 흡족하느냐에 달렸다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 우리 이렇게 할게, 그래 미국이 오케이, 그래서 당분간 무역 전쟁은 휴전이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걸 제일 좋아하겠지만, 이게 또 트럼프가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협상이 또 결렬됐을 때 지금 관세를 10%에서 25%까지 뭐 벌린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바로 트위터에다가 중국이 뒤통수 쳤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시진핑은 자국 이기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안 그래도 셧다운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중국을 이제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면서 지지층 결집 내지는 자신에 대한 불만을 해외로 돌리는 어떤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1번 나오면은 일단은 호재. 하지만 그렇죠. 또 언제 뭘 가지고 충돌할지 모르는 거. 일단락 정도. 2번은 일단 뭐 휴전 내지는 증시의 제일 큰 호재. 3번은 이제 둠스데이 파국. 시나리오. 네, 파국으로 치닫는. 멜트다운 시나리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뭐 협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협상의 기술 뭐 읽어보셨어요? 조금? 트럼프? 네. 목차 정도는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인터넷에도 나돌고서 네. 아는데 거기 보면 이제 협상의 기술이 뭐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뭐 상대방에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협상 체계에 그렇죠. 보면 다 나오는 네. 건데 트럼프 협상의 기술 맨 마지막 장 구절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Have fun. 그냥 즐겨라. 트럼프는 절대 이 셧다운이고 뭐고 초조해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지는 건데 그냥 have fun이야, 이 사람은. 나는 트럼프 표정은 항상 잃을 게 많은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그거조차도 이제 페이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미 예. 잃었어, 그냥 얼굴을 잃었고 얼굴을 잃었다고. 보고 하기는. 싶지 않아. 더 그래서 이제 이상. 찡그린 표정을 사람들이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막 이러지만 네. 본인 자체는 내적으로는 평화로운 그러니까. 거예요. 열반의 경지라고. 이 그럴까? 세 개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제일 likely 가장 가능한 유력한 걸로. 유력한 시나리오 같아요? 저는 일단 3번이요. 3번이요? 네. 갑자기 왜 정말요? 이래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3번이 유력해 보여요, 솔직히.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 90일 한시적 그 연장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중국이 이제 뭐 성의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냥 뭐 말잔치였을 뿐이고 일단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3번으로 몰고 가가지고 셧다운의 본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이제 자기의 애국심을 보여준달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지 않을까? 북미 정상회담에.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이슈라도 국외 이슈라도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실 북핵 이슈도 가장 우려하는 게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너 가짜 협상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겟을 위해서 김정은한테 어느 정도 줄거는 주면서 겉으로는 약간 타개할 수 있는 그렇게 표정이 너무 아니 의외로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으로. 아니요, 저는 모든 사람과 이걸 존중하는데 네네. 트럼프가 존중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의외로 월가 눈치 많이 보고 증시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 이제 90일 한시적으로 이제 협상 유예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엄청 망가졌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 마음으로 공격 모드로 간다 이거죠. 그거 뭐 시장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올려놓고 다시 또 뺏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그럴수록 월가는 나한테 심리적으로 인질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또 흐뭇해할 사람이기도 해요. 2월 말에 또 그 북핵 협상 고위급 회담이래요. 그 정상회담 있잖아요. 북미 네. 정상회담. 예, 그것도 북미 이제 정상회담.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거 어떻게 볼까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네, 볼까요? 뭐 저희 선생님, 29, 어떤 거? 30일에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나 보면서 그럼 마무리할까요? HSBC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네. 올라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세 네. 가지가 맞나 모르겠어요. 네네. 시나리오도 3개, 피난처도 3군데. 피난처도 세 군데. 그러네요. 2019년 변동성 장세 피난처는 미국 국채, 엔화, 금 순서로 대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1,000만 달러의 자산 배분에 대기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렇게 얼마예요? 10조 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112억.
정도 1,000만 아닌가요? 달러? 1,000만 달러. 아, 예. 이미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긴 한데 그 이 112억 1,000만 달러는 이제 HSBC 자사에서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을 바꾼다는 거고, 저 HSBC의 저분이 리서치 센터장이거든요. 아. 그 주식 부문. 근데 이제 보시는 대로 미 국채 엔화 금 순서로 조금 대피를 하는 게 좋다는 거고, 이 자사 포트폴리오 가운데 112억 1,000만 원 정도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격의 운용 자금을 항시라도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준 뭐 통화정책 회의가 됐든 미중 무역 분쟁이든 셧다운이든 뭐 어떤 리스크가 출현하든지 간에 당장이라도 미 국채 그다음에 엔화 금 순서대로 바로 갔다가 들어갈 수 있게 대기 중이라는 뜻이 되겠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FOMC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축소 변경이 좀 불가피하지 않다. 이런 여론의 몰이를 어때요? 일단 저는 뭐 이 축소 변경이라는 게 사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축소한다는 뭐 그런 건데, 그 자신감을 축소하는 동시에 이제 연준 대차 대조표상 축소도 이번에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시장이 반영하고 매년 첫 FOMC는 그 레토릭이나 어떤 수사 어구가 그 내러티브 수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올해 전망 어둡다.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여파가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거기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이 또 매파적인 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축소, 은폐, 원폐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또 행간의 의미를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해야죠. 그렇죠. 예. 김익 소장님을 의지하는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일시 정지 그리고 무역 협상 시장 전망까지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김익 소장이었습니다.